오늘은 수열 쪽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는 것은 뭐 기본 연산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설명을 하고 뭐 시험 뭐 예비 시험을 봤는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더 생각하고 일단 뭐 참 기본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할게요. 됐습니까? 오늘은 하자는 게 수열. 수열 이름 뜻은 뭐 알겠지? 수가 나열됐다 이런 뜻인데 수학적인 뜻은 약간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어? 수열은 함수입니다. 뭐라고? 함수 배워 들어봤잖아.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함수는 우리가 뭐 fx 식 있었지? 뭐 ex 플러스 4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어? f2는 얼마죠? 5 이렇게 구할 수 있었지. 수열도 똑같습니다. 수열 똑같아. 근데 표현이 좀 다를 뿐이야. 표현이 다를 뿐이야. 왜? 수열. 연산할 줄 아네? 오! 그래, 잘했어. 공부사 다시 컷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는데 첫 문제부터 틀려버렸네. 7. 그치? 또 하나 더 해볼까? F100 하면 얼마지? 203. 연산할 줄 알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열도 이런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함수인데 수열은 어떤 함수냐? 함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 함수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우리가 함수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겨버리잖아. 정의역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공역이 있어요. 책이 아니라 공역.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의역하고 공역이 있고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넘어가냐가 함수라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정의역이 뭐냐 하면 정의역이 뭐냐? N은 자연수입니다. R은 실수고요. 이 함수 수열에 따른 집어넣을 때 뭐만 집어넣어야 한다? 자연수만 집어넣더라 이거지. 함수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 기본적인 문제 함수에서는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실수에서 실수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수직선, 그러지? 수직선도 실수야. 좌표 평면 실수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하면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뭐 식하고 그래프가 있지. 그래프로 딱 표현했다, 좌표 평면에다 표현했다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실수라는 거지. 수열은 근데 어디서? 자연수에서 실수로 넘어가니까 표현 자체가 약간 다르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수열입니다. 지금은 그냥 수열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는 수열, 얘는 함수.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 그래프를 표현을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했냐? 2x 플러스 3은 이 정도 느낌이겠네. 그러겠지? 근데 수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를 못하고 이 말은 뭐야? 실수 전체가 들어가서 실수 전체로 나온 거지. 수열은 어떻게 돼? 자연수만 집어넣어야 되겠다. 뭐만 집어넣어? 자연수. 자연수 뭐 1부터 100개 못 집어넣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겠냐? 어떻게 표현되겠냐? 1 넣으면 5, 2 넣으면 7, 3 넣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우리 중학교 때 함수 배울 때 처음에 함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점을 찍어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연결을 시켰지. 그러지? 이게 연결을 시켰다는 것은 실수를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 연결을 시키지 않고 뭐만 점만 찍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랑 우리는 연결이 되겠지. 어느 정도는 연결되겠지. 다시 말해서 함수보다 더 쉬워졌다는 개념입니다. 실은 함수보다 더 어쨌다? 쉬워졌다는 개념이야. 하지만 수열이라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함수보다 더 쉬운 게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차적인 생각은 알겠어? 1차적인 생각은 함수니까 수열은 함수이니까 함수보다 더 쉬워졌다는 느낌이라고 해. 그것보다 받아들여야 돼. 첫 번째 생각. 그러지? 그러면 식은 fx는 2x 플러스 3이라면 왠지 함수하고 뭐 조금 혼돈이 온다는 소리지.
x가 x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집어넣을 게 자연수니까 우리는 문자를 좀 바꾸자 이거지. 문자를 자연수 대표 문자가 라지 n이니까 이 x를 뭘로 바꾸자? n으로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게? fn은 뭐야? 2n 플러스 3 이렇게 쓰자는 거죠. 됐니? 그러면 함수 표현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뭐 GN으로 써서 우리가 함수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지?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 가로 쓰기도 귀찮다 이거지? 가로 쓰기도 귀찮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말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렇지? 함수, F는 함수에서 F 펑션에서 F를 많이 쓴 건데 수열에서는 이 F를 다른 문자로 쓰자 해서 얘를 F 대신에 뭘 넣은 거야? A를 쓴 겁니다. AN 또는 뭐 이제 BN, CN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 그럼 우리가 함수식 이렇게 말하듯이 수열에서는 이놈을 AN은 EN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A 뭐 2는 얼마다? 7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A 100은 좀 전에 했죠? 100은 얼마? 203 이렇게 되겠지. A 마이너스 1은 1 아니라고 했지. 왜 아니야? 자연수만 집어넣어야 돼. 이거 안 한다 이거지. 알았어? 이 수열의 기본 뜻은 자연수만 집어넣는 게 이런 표현은 일단 없다는 거죠. 수열에서는. 알겠나요? 근데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함수다.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함수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식을 뽑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함수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열에서는 함수에도 마찬가지 저것도 함수식인데 저것도 마찬가지 일반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알겠어? 이게 새로운 단어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야. 새로운 단어라보다 일반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렇지? 기본이 되는 이러한 폼이 된다. 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그냥 덩어리 이런 뜻이야. 뭔지 알겠지? 수열의 기본 뜻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AN은 3의 n제곱 플러스 1 예? 성수는 오늘 괜찮았는데 누구요? 성수 예. 성수가 그 시험인데 오늘 수업 뭐 문자 보내서 오리엔테이션인가를 꼭 참석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문자를 보내서 성수한테는 조대보고 전반적으로 안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보강을 잡아서 연락 다시 든다. 수행 정도야 보강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A, E는 얼마입니까? 2 집어넣으면 16. A 너무 숫자 큰 계산 못하니까 4는 82입니까? 그러면 A 100은 계산하고 있는 건 없겠지? 그래서 3에 10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열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아하, 이런 일반항을 뽑아낼 줄 알면 나머지 항들은 다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생각이네. 그래서 수열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쉽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이 한 가지입니다. 출발. 앞으로는 이 얘기를 별로 안 할 거라고. 안 할 건데, 자, 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다는 함수들 있잖아. 이거 무슨 함수? 1차 함수지? 1차 함수.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 느낌상 1차 함수 같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1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얘하고 얘는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배웠던 함수니까. 그러지?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 두 가지 예는 이제는 앞으로 연결이 될 건데 이런 함수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수1을 배우다 보면 이제 지수 함수를 배워요. 지수 함수를 배우니까 그와도 연결은 될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한 가지 생각. 이제 수열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기본 뜻은 이제 함수인데
수열에서 어떤 내용인데 수열이라는 뜻에서 수가 어떻게 된 거야? 나열됐지. 수가 뭐가 됐다고? 나열됐다 이거지. 그래서 함수에서도 함수는 우리가 어떤 특징이냐면 함수에서는 대응관계 무슨 관계? 대응관계 들어가는 애와 나온 애를 대응관계를 이렇게 뽑아내서 좌표 평면에다가 올렸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알겠어? 대응관계를 뽑아내서 좌표 평면에 올렸어. 수열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수의 특징적인 부분이야. 특징적인 부분. 바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x에다가 x 대신 뭘 집어넣을 거야? n이고 이놈을 f 그냥 n이라 쓰겠습니다. fn.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고 이놈을? an이라 쓸 거라고. 그러지? 자, n 대신 우리 뭘 넣을 거야? 1부터 이렇게 집어넣을 거잖아. 1부터. 그렇지? 들어가는 애가 확실하잖아. 1부터 자연수만 쭉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생략을 많이 한다. 생략하는 이유는 자연수 1부터 집어넣는 건 당연한 말이니까 생략을 해버린다고. 지금은 생략하는 거 써보겠습니다. 1을 넣었어. 2를 넣었어. 3을 넣었어. 4를 넣었어. 이렇게 될 거고. 1을 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이고 1을 넣었더니 0이고 3을 넣었더니 2이고 4를 넣었더니 4가 됐더라 이거죠. 예, 식을 적자 보면 이렇게 되겠지. F1은 마이너스 2이고 F2는 0이고 F3은 2이고 F4는 4다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게 함수의 특징이고 수열에서는 얘가 어쩐다? 당연하니까 나오는 이 결과물의 결과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수가 나열됐잖아. 수가 나열됐다고 해서 수열이고 이 나열된 수의 특징을 보면서 그 다음 수를 예측을 하고 그렇지? 수가 나열된 특징을 가지고 예측, 쉬운 예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지? 이 수의 특징을 가서 일반항이라는 말은 n번째 또는 k번째 식을 예측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측을. 요 식이 이제 일반항이 되겠지. n번째도 일반항이고 k번째도 일반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아? 2n 마이너스 4. 오, 잘했어. 2n 마이너스 4. 2n 마이너스 4. 2n 마이너스 4. 느낌 오니? 어떻게 뽑았냐 이거지? 이제는 이러한 어떤 수가 나열된 규칙성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항을 찾을 거냐라는 연습을 이제 할 거라고. 이해니? 수가 나열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항을 뽑아낼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나요? 어떻게 뽑아낼 거냐? 수가 규칙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했어? 플러스 2가 됐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2가 됐지? 넘어가면서 플러스 2가 됐지? 관계가 똑같은 관계라는 거지. 똑같은 관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여기서 어떻게 됐다? 플러스 2가 됐더라 해서 6을 찾아낸 거지. 그러면 n번째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출발은 이 수열은 규칙이 정해졌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출발을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수열을 공부를 할 때 수가 나열된 특징이야.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었던 어떤 수가 특징들 막 넣고 몇 번째 뭐가 나올까 예측을 해보자 하는 것이 수열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감각이 조금 중요합니다. 감각이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됩니다. 현재는 몇 번째야? 5번째죠. 5번째. 한번 가봅시다. 100번째 한번 가볼까요? 100번째. 너무 멀리 가자. 100번째. 얘는 100번째. 요놈은 일단 무시하고 100번째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가 지금 마이너스 2였어. 근데 100번째가 되려면 첫 번째에서 몇 번 뛰었어? 몇 번 뛰었어?
99번 띄었지. 99번 얼마씩 띄었어? 플러스 2씩 떴지. 그러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2씩 몇 번 띄었다? 99번 띄었다 이거죠. 더하기로 해. 됐나요? 이렇게 가면 5에서 100번째까지 몇 번 띄었어? 몇 번 띄었니? 95번 띄었니? 90 몇 번 띄었어? 95번 띄었어? 100에서 2를 빼면 얼마야? 99지? 100에서 5를 빼면 95. 이게 간격이야. 간격. 그래서 얼마에서 시작해서? 6에서 시작해서 2씩 95번 띄었다 이거지. 이게 계산이 똑바로 했다면 이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준 이유는 수열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함수를 생각하나 수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하나. 알겠나요? 이 관계라는 것은 1번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시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1번이 아니라 5번부터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야. 5번부터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습니까? 20 띄었으니까. 알겠어요? 왜?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5번이 주어졌고 100번을 구하라고 하면 관계를 알려주고 해? 그러면 5번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 문제 풀다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번으로 갔다가 100번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 수의 어떤 관계를 알면 1번이 아니라 5번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1번을 구하라는 문제는 꼭 있습니다. 수열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접근하는데 좀 생각이 열려졌다 이거예요, 승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생각합시다. 이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됐습니까? A 30번은 얼마냐? 30번 얼마냐? 30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이 1번이 마이너스 2니까 30번 몇 번 띄었어? 29번 띄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29 이렇게 되나요? 뭐 58에 56이 되겠네? 그러지? 그러면 35번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35번을 구할 때 규칙을 알고 있으면 1번으로 갈 필요 없이 30번에서 35번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네. 35번 다시 말해서 30번에서 더하기 2개씩 몇 칸 띄었다? 5칸 띄었다 이거죠. 그래서 56에서 10을 넣으면 66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 됩니까? 판단 되죠? 자, 수열은 관계성이니까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35번이 66이 나왔어요. 그러면 25번은 어떻게 될 거냐? 25번 어떻게 했어? 거꾸로 갔지? 거꾸로 갔잖아요? 거꾸로 누구에서? 66에서 거꾸로 갔으니까 66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가면 되겠지? 빼기 2칸씩 몇 칸 띄었어? 10칸 띄었지? 맞나요? 좀 뭐 이상하다? 맞지? 66에서 2씩 10칸 뒤로 빠졌던 소리지? 얼마가 된다? 46이 된다 이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아, 이런 생각을 하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수열이 조금 더 관계적인 부분이니까 좀 잘 보일 거라는 거야. 됐나요? 자, 이러한 수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두 개가 다 더해졌지. 그러지? 그러지? 얘하고 얘의 차이가 다 일관성이 있지요. 차이가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얘 이름을 등차라고 부릅니다. 등차 뜻은 차이가 일정하다, 차이가 같다 뜻에서 등차라는 말을 쓴 거고 이러한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이름이 다 하나씩 붙어지는 거야. 이름이 하나씩. 됐습니까?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 얘네들 뭐라 부르죠? 얘네들을 뭐라 불러? 승우야 뭐라 불러? 얘네들 뭐라 불러? 얘네들 뭐라 부르지? 같으니까 등차고 얘네 각각을 뭐라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 이 공차는 사이 공차야. 사이의 차이. 공차야. 그래서 이게 공차들이 다 일정하면 등차수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차들이 다 일정하다 해서 등차수열이고 얘는 몇 번째야? 첫 번째였지? 첫 번째를 우리는 이름하여 얘를 제1항 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각각에. 제1항, 제2항, 제3항. 질문 제100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제1항을 우리는 뭐라 쓴다? 제1항을 A1을 쓴다. 이렇게. A1이 제1항. A1하고 제1항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첫 번째는 특수한 경우니까 얘를 그냥 우리는 A로 쓰기로 보통 약속을 합니다. 상수로. 됐나요? 그렇죠? 제1항이 A이고 제2항은 뭡니까? 그러면 제2항은 A1에서 얼마가 뛰었어? 2가 뛰었지. 제3항은 A2에서 또 2가 뛰었지. 그니 n번째 항은 그 전놈이 누구야? n번째 전놈이 A n-1에서 2판 뛰었죠. 됐나요? 그래서 자 이러한 식 조금 전에 수열 내가 첫 번째는 함수의 특징 승우야 정신 차리고 첫 번째는 함수의 특징을 생각을 하라. 두 번째는 뭐라 했어? 수의 어떤 관계적인 특징을 이해를 하라겠지. 그러지? 이게 함수 특징이 강하지만 우리가 수열의 특징은 수의 관계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내용이 강하다 보니까 함수 특징이 약간 뒤로 물러나 있고 수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등장하는 이러한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은 뭐 관계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과거에는 썼고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을 건데 점화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수열이 무슨 수열임을 알려주려고 연속적인 항 n-1번째하고 n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런 거지 그거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러한 식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지?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n-1번째에서 n번째로 넘어간다 이제 넘어갈 때 더하기 2를 했구나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알겠니? 왜? 이렇게 읽어야 우리가 편해지니까 그 전번째에서 그 다음 번째를 넘어갈 때 이렇게 됐다는 거지. 얘를 거꾸로 쓰면 반대가 되겠네. an-1은 an-2가 되는데 그러지? n-1번째로 넘은 그 다음 번째에서 2를 뺀 거다. 요 느낌보다는 요 느낌 편하겠지. 확실히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쓰여진 식도 있어? 그러면 요거 식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 전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 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래서 요렇게 나온 식의 모습이 등차 수열의 모습이다.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등차인 줄 알아낼 수 있어. n번에서 1번째에서 더하기 1을 했더니 n번째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지 100번째는 뭐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요 식을 다 더해보겠습니다. 요 식을 다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더해보면 왼쪽이 1번부터 n번까지 있고 오른쪽이 지금 오른쪽이 1번부터 n-1번까지 있지.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다 더하면 사라지겠네.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래서 왼쪽 뭐만 남았어? a-n만 남았지. a-n만 남았고 오른쪽 뭐 남았어? 일단 A 남았고 2만 쭉 남았네. 이거 몇 개겠어? 개수 잘 써야 돼. 1은 없고 2부터 n번까지 2가 들었지. 2가 몇 개 들었어? n-1개 들었지. 그래서 여기 2에 n-1 이렇게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 이거죠. AM은 A 초항 제1항을 다른 말로 초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초항에서 E는 뭐야? E는 공차가 되겠죠.
공차 n-1번만큼 공차가 띄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요놈이 일반식이 되겠다 이거지. 공차 대신에 우리는 영어로 차이를 뭐 디스턴스로 해서 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뭐만 집어넣는데 d만 쓰면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뽑아내는 방법이다. 했나요? 이 식을 함수하고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함수의 변수가 누구냐? 변수가 누구야? n이지 n. 그래서 문자가 기준은 누구야? n이 기준이라는 거야. 그럼 식을 볼 때 이렇게 써지는 이유는 뭐야? 수의 어떤 관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식을 적은 거지. 근데 식을 적으면 an은 n에 관한 식이니까 n을 우선적으로 쓰면 tn 플러스 a 마이너스 t가 되겠다. 그래서 뭐가 돼? 마치 1차 함수처럼 보이네요. t가 문자고 n이 문자고 t, a, d는 상수야. 1차 함수. 1차 함수는 등차 수열이구나 생각하면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등차 함수는 직선적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접근이 좀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식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요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요식보다 요식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알겠나요?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등차 수열은 1차식의 폼을 갖고 있고 저보다 뭐는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되구나. 요까지 받아들이면 되겠어. 됐나요? 어떻게? 수열의 특징적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식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A1, A2, A3 수를 쓸 때는 우리는 이걸 생략을 한다겠지. 왜? 당연하니까 생략을 하는 거고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예를 들어서 1, 4, 7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수열적인 특징을 가지고 얼마씩 띄었어? 3씩 띄었죠. 30. 그러지? 누구에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서 30 몇 번 띄었어? 30 몇 번 띄었어? n-1번 띄었어. n-1번. 그래서 어떻게 된다? n-1번을 띄었는데 얼마씩 띄었어? 30 띄었다 이거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3n-2 이렇게 되겠죠. 요게 수열의 어떤 규칙적인 특징을 갖고 식을 적은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1차식이나 1차 함수적인 특징을 갖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AN은 공차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3이었죠. 뭐 어떻게 출발해? 3n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지. 이건 확실하니까 1차는 개수가 3, 공차니까 3n 쓰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뒤로 어떻게 붙이나? 1번이 제일 쉬우니까 1 넣어봐.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뒤에 붙어있으면 돼? 마이너스 2가 붙으면 1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연습을 하다 보면 요식보다 요식이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러한 모습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낸다고. 1차항의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되겠죠. 공차는 마이너스 2군요. 초항 A는 뭐군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나요?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자, A10 마이너스 A5는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AN이 있으니까 A10도 구할 수 있고 A5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서 구할 수 있겠지.
한번씩 없어. 10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9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수열의 기본적인 특징이 A5가 A10은 몇 칸 뛰었어? 5칸 더 뛰었지. 5칸 뛰었다는 말은 공차를 몇 번 가서? 5번 갔다는 소리야.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뭐다? 뭐다? OD가 되겠다. OD가 되겠다. 맞니? OD. D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경우가 K 플러스 3 마이너스 A K 마이너스 2 K는 당연히 어떤 말이 붙어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니까 2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K는 3부터란 말이 수열에서는 꼭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꼭 적어져야 돼. 안 적어지면 문제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 잘못 나왔다 생각해야 돼. K가 3보다 더 크다는 이유는 뭐라고? 자연수밖에 못 적으려니까 3보다 크다는 말이 꼭 있어야 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은 문제를 풀 때 얘를 위의 것처럼 첫 번째 식처럼 풀다 보면 물론 풀립니다. 물론 풀려. 식 넣으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얘도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빼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수열의 특징적인 부분 얘하고 얘는 몇 칸 차이다? 5칸 차이다 이거죠. 5칸 차이가 알면 뭐 공차 D가 5번 뛰었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돼? 5 D다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수열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수열은 수의 특징들, 관계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수열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조금 한다고 하면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문제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에서 제일 쉬운 연산이 더하기, 그 다음 나온 것이 빼기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 빼기는 더하기 4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알았어? 이게 내가 음수 공차를 알려준 것도 마찬가지야. 더하기와 빼기 똑같은 거. 그러면 더하기 했으면 뭐 곱하기 하겠지. 수열의 두 핵심은 수열의 두 핵심. 하나는 더하기로 가고 하나는 곱하기로 가고. 단지 더하기로 간다고 해서 빼기가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라 빼기가 간다는 수열은 커질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어. 더하기로 커질 수도 있고 빼기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를 안 하는 이유는 곱하기 할 때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커지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지겠지. 1보다 작은 수를 곱했다는 개념이 나누기를 했다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연산을 할 때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1보다 큰 수를 많이 연산을 시켜주니까 승우야 두 번째 수열 자 1 쉬운 거 합시다.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하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더하기 1을 했네요. 더하기를 했네요. 곱하기 2를 했네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더하기 2를 했네요. 곱하기 2를 했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더하기 4를 했네요. 곱하기 2를 했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지? 우리는 수열을 부를 때 공차는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 공차는 달라지고 있는데 곱하기가 똑같네. 알겠어요? 곱하기가 똑같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차이를 할 때는 공차라는 말을 썼었지. 얘는 어떤 거냐면 공비라고 씁니다. 얘는 뭐라고? 공비. 그래서 비가 일정하다 이거지.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차는 빼기잖아 원래. 그러지? 차는 빼기, 비는 나누기 전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곱하기 일정에 갔다 해서 얘를 일정하니까 얘네들 다 일정하잖아. 얘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등비 수열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수열의 가장 큰 틀 지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더하기로 넘어갔다. 곱하기로 넘어갔다.
알겠나요? 곱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얘가 A1, A2, A3 그럼 얘는 어떻게 씁니까? A1분의 A2는 얼마죠? A1분의 A2? 2인가요? A1분의 A2? 네. A1분의 A2? 2? A2분의 A3? A3분의 A4? 다 2네요. 그래서 아까와 좀 다른 개념이지? 자,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2, A2분의 A3도 2, A3분의 A4도 2, AN-1분의 AN도 2 이렇게 되죠. 다 2지? 그치? 승우야 정신 차리고 얘를 다 아까 등차 수열인데 다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걸 다 더해봤지? 얘를 이제는 다 곱할 겁니다. 다 곱할 거야. 왼쪽을 싹 곱했더니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왼쪽을 싹 곱했더니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이렇게 해서 A3분의 A4 AN-1분의 AN 오른쪽은 좀 이따 쓸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지. 실제 풀이를 할 때 다음에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과정 생략하고 이 과정 바로 써도 됩니다.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쓰면 돼. 연결해서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바로 곱했었다. 그러면 왼쪽이 뭐가 남았어 지금? A1분의 AN이 남았죠? 는 잘 보세요. 이걸 싹 곱했어요? 싹 곱했으니까 오른쪽은 다 2밖에 없잖아. 이가 몇 개 있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이가 몇 개를 볼 때 왼쪽을 보면 되겠지? 2부터 n까지 또는 1부터 n-1번까지 1번부터 n-1이 좀 편하겠지? 똑같긴 한데 몇 개? n-1개라 2가 n-1번 곱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2의 n-1이고 AN은 A1 곱하기 2의 n-1 이렇게 쓰는 게 이놈이 등비수열의 일반형이다. 일반형. 특징을 좀 판단해야겠죠. 현재 A1은 1입니다. A1은 1이야. 아하, 특징은 함수로 생각하면 지수함수구나 생각을 해. 지수함수구나 생각을 하고, 그치? N 밑에 있는 밑이 얘를 뭐라고 그랬어? 공비라 불렀지? 아, N 밑에 이 수가 공비구나 이거지. 공비구나. 그러면 식을 딱 보면 아, 지수함수가 생기면 지수 형태가 생기면 아, 얘는 등비수열이네. 공비가 얼마네. 이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초항은요? 초항은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이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1이 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됐나요? 연습 한번 할게요. 연습 A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지수함수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이 n 밑에 있는 밑 3이 뭐가 된다? 공비가 3이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 초항은 A1은 얼마고? 6이구나. 자, 공비는 문자로 뭐라 쓰냐면 R로 씁니다. 공비는 문자로 R로 써요. 그럼 R은 얼마다? R은 3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네요. 됐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AN을 4의 2n-1로 써봅시다. 느낌이 좀 달라졌지? 아까는 지수가 n제곱이었는데 여러분은 2n제곱이 됐어요? 알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 거냐? 아까 n 밑에 있는 지수가 밑이 n 밑에 있는 밑이 공비라고 했지? 얘는 2n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일단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소리지. 표현상 잘못됐다. 됐니? 표현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를 n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표현상 n으로 만들려면 이 마이너스 1이 거치장수로니까 내려. 밑으로 내려면
지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로 되죠. 나누기 곱하기 4분의 1 맞나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제곱 내렸어요? 그거 어떻게 돼? 얘가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4분의 1 곱하기 16의 n제곱 이게 기본 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n-1이었는데요. 이건 잡을 수 있어 쉽게. 이건 n-1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해. 왜? 우리 마이너스 1을 쓸 때 계산 안 했잖아. 처음 넣을 때만 계산했지. 그러면 여기서 공비는 얼마고? 공비는 16이에요. 초항은 어떻게 합니까? 초항은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냥. 초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소리지? 1 집어넣으면 된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 4가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해됩니까? 됐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조금 전에 등차 수열은 우리가 뭘 생각했어? 차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빼기로 많이 써서 빼기로 현재는 여기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니까 빼기가 아니라 비로 표현했지. 비로 그래서 자 A1분의 A2를 뭐라 썼다? R이라 쓰면 A1분의 A2를 R이라 쓰면 A3분의 A7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등비 수열이니까 몇 칸 띄었어? 4칸 띄었잖아. 4칸 띄었으니까 이게 뭐가 돼? R의 4제곱이 되겠다. 맞나요? 보이나요? 등차 수열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등비 수열의 특징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알았네? 이제서 AM분의 AM-2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등차 수열의 특징, 등비 수열의 특징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지. 요거 일반화로 갖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분모가 지금 2칸 더 띄었지. 분모가 곱하기 R씩 갈 거니까 이거 어떻게 돼? R제곱분의 1이 되겠다 이거지. 등차 수열을 읽어낼 때의 특징, 등비 수열을 읽어낼 때의 특징 요거를 잘 판단해서 문제를 접근해 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등차 수열은 더하기적 특징이잖아. 그 1차식이었지 1차식. 계산이 좀 쉽습니다. 그러지? 등비 수열은 뭐야? 지수 형태지. 지수 형태. 지수 형태니까 연산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다. 그러겠지? 아무래도 1차식하고 지수식은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 나오면 연산할 때 1차식이니까 연산을 할 때 연립을 풀 때 연립할 때 쉽게 우리가 아는 연립을 쓰면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로. 근데 등비 수열의 연립은 꼭 생각하세요. 더하기 빼기로 쓰는 것보다는 나누기 연산을 많이 시킨다. 뭔 연산을 많이 시킨다? 나누기 연산을 많이 시킨다고 꼭 생각을 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나누기 연산을 많이 시킨다 했어요. 꼭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간다 이거죠. 알겠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가 자고 있어서 A1은 2입니다. A1은 2야. A는 2라고 하면 되겠네. 씁시다. K분의 AK 플러스 2는 입니다. 그랬을 때 A5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A1은 2야. AK분의 AK 플러스는 2야. 그러면 A5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 B를 알려줬다는 것은 B를 알려줬다는 거지 등비 수열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몇 칸 띄었어? 2칸 띄었지? 2칸 띄었으니까 뭐가 돼? 이것이 R 제곱이 되겠니? R 제곱은 2다 이거지. 우리가 연산할 때 꼭 이런 연산을 하세요. 앞으로 연산할 때 R 제곱이 2이면 R 제곱이 2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요놈을 가지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지. 요놈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한 발짝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생각은 하고 있어. r제곱이 2면 r은 구할 수 있겠다. 알았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놈을 먼저 이용할 생각을 하세요. 알겠어? 근데 r의 형태가 많이 나오면, 복잡하게 나오면 이걸 그냥 가만 놔두고 얘를 일단 구하려고 하지 마라. 아직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르니까. 목적이 얘가 목적이냐 얘가 목적이냐 다르니까. 그러면 A5번은 어떻게 되냐? A5번은 A1번에서 몇 번 뛰었어? 몇 번 뛰었어? 4번 뛰었지? 이거 뭐가 돼? R 4제곱이 되는 거죠. R제곱이 2니까 R 4제곱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갔다 하면 연산이 더 복잡해진다는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수열은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립을 할 때도 관계적인 부분을 연립을 하니까 식을 잘 보이게 써놓고 그거를 어떻게 대입을 할 거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질 거라는 거야. A1은 2이고 R4제곱은 R제곱이 2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왔다 가면 연산도 불편해지고. 알겠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열어놓고 실제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실제 질문이 요놈을 이용하면 편하면 요놈을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연산을 했을 때 요놈을 이용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갔다가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아하, 오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등차 수열은 1차식의 형태다. 1차 앞에 있는 개수가 뭐다? 공차가 된다는 생각 하나. 등비 수열은 지수 형태구나. 지수 밑이 있는 것이 공비가 되겠고 초항은 대입해서 풀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차든 등비든 어떤 관계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거야. 알았나요? 초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들의 특징, 관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머지 항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됐나요? 그죠? 자,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A 5번째가 나왔고 A 7번째가 나왔고 너무 많이 갔나? 6번째 합시다. A 7번째가 있습니다. A 7번째가 있어. 자, 항이 3개가 나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봅시다. 요놈이 7이고 요놈이 9고 요놈이 12 이렇게 되겠네. 등차 수열이니까. 그지? 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등차가 얼마입니까? 현재 2입니다. 2야. 얘를 9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7은 어떻게 돼? 9 빼기 2로 쓸 수 있겠지. 11은 어떻게 쓸 수 있어? 9 플러스 2로 쓸 수 있겠네. 그렇지? 등차 수열이니까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다 가면 9를 기준으로 이쪽은 내려갔고 이쪽으로는 올라가지. 그러지? 다시 말해서 요거 두 개를 합산을 시키면 요놈의 2배가 되겠다. 무슨 생각이야 이게? 평균 맞나요? 평균? 우리 알고 있는 산술평균 직선적인 부분은 산술평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더하기 평균 산술평균입니다. 얘는 요거 두 개의 평균과 같다. 그래서 A6번은 A5번하고 A7번을 2로 나눈 것과 같다. 그런 거죠. 2가 불편해서 우리는 보통 이쪽도 많이 써줍니다. A6은 A5 더하기 A7 이렇게 많이 써준다고. 두 개 합은 가운데 두 개다. 똑같은 표현인데 알겠나요? 이렇게 이걸 이해를 했다 하면 이것도 말이잖아요. A6번은 A4번 더하기 A8번을 2로 나눴다. 이거 말되나요? 말되나요? 간격이 똑같으면 이거를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 갖고 있는 특징,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 갖고 있는 특징, 등차 중항이라고 봅니다.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의 특징.
알겠어요?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지. A 6번은 10입니다. A 6번은 10이야. A 6번은 10. A 3번 더하기 A 9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슨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의 등차 수열에서의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A 3번은 A 6번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A 3은 어떻게 돼? A 6번에서 몇 번? 3번 뒤로 갔지? 마이너스 3D가 되고 9번은 A 6번에서 몇 번? 앞으로 3칸 띄었다 이거죠. 그래서 없어지고 얘는 2A6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20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이게 등차 중앙적인 특징입니다. 알겠나요? 등차 중앙적인 특징. 그치? 똑같이 반대로 나오기도 한다 이거지. A 3번 더하기 A 몇 번이었냐? 9번. A 9번이 20일 때 A 6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떻게 풀지? 해서 막 일반한 초막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항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쉽게 눈에 보이는 방법이 뭐냐? 직선을 그립니다. 직선. 1차함수 연결적인 부분. 왜?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이 점이 다 수열이 되는 건 아니지. 어떤 등분적인 간격이야. 얘가 3번, 얘가 9번. 그러지? 그러면 3번부터 9번까지 있으니까 이 사이에 4번, 8번, 4번, 8번, 5번, 7번, 6번 이렇게 되네. 6번. 그래서 이 가운데 놈 점 딱 떨어지네. 얘랑 얘가 딱 중앙이 되는 거라고. 평균이 되는 거라고. 그렇지? 됐습니까?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 얘가 플러스 얼마, 얘가 두 개 더하면 이 값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6번이 된다고. 알겠나요?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A 3번 더하기 A 9번은 A 4번 더하기 A 8번하고 똑같고 A 5번 더하기 A 7번하고 똑같고 그러지? 얘는 A 6번이 두 개인 거랑 똑같고 딱 떨어지는 경우는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는 못 써요. 일단은 여기까지밖에 못 쓰겠지. 됐나요? 이 문제로 가봅시다. 자, 봅시다. AM 플러스 AM 플러스 K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A 플러스 K라 써도 되나? 이렇게 씁시다. AN으로 쓰겠습니다. AM 플러스 AN은 20이다. AM 플러스 AN은 20이다. 뭘 알려준 거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조금 전에 했잖아 지금 3번 9번 4번 8번 5번 7번이 다 똑같았지. 그러면 AM 플러스 AN은 20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M하고 N을 더해보면 얼마다?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알겠나요? 수열을 판단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좀 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몇 가지 합은 얼마냐 물어봤지. 합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풀었지. 가우스가 이렇게 풀었다고 했잖아. 이렇게 다 똑같더라 이거지. 그러지? 이게 몇 세트냐 이거지. 12몇 세트냐? 10개의 절반 세트더라 이거지. 그러시고 이 논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논리를 이해하면 합을 유도할 때 아주 쉬워집니다. 합을 유도할 때 아주 쉬워집니다. 합 유도할 때 좀 쉬워진다고요. 이해되나요? 이게 등차 중앙적인 특징.
다음 시간에 내일 뭐 잠깐 이렇게 등차 정과 했으니까 복습 잠깐 하고 등비 중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등차 중앙은 더하기적 특징이었지. 등비 중앙은 어떤 특징이 발생하겠냐? 곱하기적 특징이 발생하겠지. 똑같은 논리인데 곱하기적 특징이야.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 말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하평균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잠깐만 해보면 자, 해봅시다. A5번, A6번, A7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P라고 합시다. P. 그럼 얘는 우리는 어떻게 썼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R을 써서 얘는 어떻게 써? P, R을 쓰겠니? 얘는 어떻게 쓰겠니? R분의 P라고 쓰겠지. 그러지?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한다? 더하기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한다고.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곱하면 뭐가 돼? P제곱 되지. 가운데 제곱이 된다 이거지. A6의 제곱은 A5번하고 A7번이 되겠다. 똑같은 말로 A4번하고 A8번이 되겠죠? A3번하고 A9번이 되겠죠? AM번하고 AM번 하면 M 더하기 N이 얼마가 됩니다? 12가 되면 되겠다. 됐나요? 그치? 이게 한 칸이든 두 칸이든 간격이 똑같으면 똑같은 논리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 A4번, A5번, A8번, 7번, A8번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느낌이 세한데 6번이 빠진 것이 느낌이 세한데 이거랑 곱한 거는 6번의 제곱과 똑같고 얘랑 곱한 것도 6번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얘는 A6번의 4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생각을 한다 하면 나온 항을 가지고 새로운 항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요거는 하고 넘어갈 수 있다. 등차 중앙 문제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어?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하고 싶으면 저기 등차 수열 좀